안녕하세요. 궁금한 요즘 이슈 쉽게 알려드립니다. 지식이 삼촌입니다. 조선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놈들이 해먹는 나라다. 이게 수천 년간 이어진 조선반도의 DNA고 이건 바뀌지 않는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국종 교수는 최근 군의관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한국 의료계는 가망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한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바뀐 건 없었다. 내 인생은 망했다며 나처럼 살지 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한국 의료계의 현실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국종 교수는 자신의 인생이 망했다는 말까지 한 걸까요? 중증외상센터의 백강혁, 낭만닥터 김사부, 골든타임의 모티브가 된 이국종 교수는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습격을 받은 턱혜균 선장의 목숨을 구하면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으로 이국종 교수와 함께 중증외상이라는 분야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사고 발생 이후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인 골든아워라는 용어도 알려지기 시작했고, 중증외상 환자에게 골든아워가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길에서 구급차를 보면 비켜주는 문화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외국인들도 볼 때마다 극찬하는 한국판 홍해의 기적도 이국종 교수가 만들어낸 문화인 거죠. 아덴만 사건 이후에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2012년에는 전국 거점 지역에 중증외상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법률도 생겼는데요. 정식 용어는 권역외상센터인데 편의상 중증외상센터라고 할게요. 중증외상센터라고 하면 응급실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중증외상센터는 응급실의 상위 개념이에요.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을 살려보기 위해 만든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진료실이나 응급실과는 구분되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까지 각 한 명씩 당직 전문의가 있어야 하고, 공휴일과 야간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 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드라마 속에서 중증외상센터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오죠. 그리고 병원장은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중증외상센터는 적자라면서 없애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게 현실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모든 드라마에서는 중증외상센터가 돈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중증외상센터가 돈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증외상센터는 큰 사고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상 환자들이 찾아오는 곳이죠. 어떻게든 사람은 살려야 하니까 응급실이나 일반 병동보다 많은 약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의료수가가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의료수가는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았을 때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정하는 기준인데요. 이 금액은 병원이 정할 수 없고 국가가 정합니다. 예를 들어 감기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럼 병원은 5,000원만 받으세요. 진료받고 주사도 맞았어요? 그럼 진료비 5,000원에 주사비 1,000원 내세요 하고 나라가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수가가 낮으면 병원은 수익이 너무 적어지고, 의료수가가 높으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가 많아져서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의사들은 한국의 의료수가가 너무 낮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이게 2012년도 자료라 좀 예전 자료이긴 한데, 어쨌든 그 당시 기준으로 한국 맹장수술수가는 2,047달러, 지금 환율로 하면 290만원 정도 되는데 미국에서는 14,010달러, 1,900만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차이가 엄청나긴 하죠. 근데 중증외상센터는 약품도 많이 들어가고 수술도 어렵고, 그런데 의료수가는 낮고 하니까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증외상센터를 만들어 놓기만 하고 제대로 된 지원도 없고 수가 인상도 없으니 병원 입장에서는 응급중환자보다는 돈이 되는 암치료센터 같은 쪽을 더 지원하게 되는 거죠. 의료수가 문제도 문제인데 인력 부족도 중증외상센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이유예요. 중증외상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까지 각 한 명씩 당직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중증외상센터에 환자가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병원에서는 이 의사들이 여기만 지키고 있는 게 아까운 거예요. 대기 시간에 일반 진료를 하면 그게 또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증외상 환자가 없을 때는 일반 진료도 보고 당직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중증외상 환자가 생기면 그 환자도 봐야 되는 거죠. 결국 남들보다 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응급의학과가 의사들한테 기피학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중증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 월급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병원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여기에 또 얼마 전에는 의료과실이 없을 때도 의료사고 시에 병원이 피해보상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시행됐거든요. 이건 아직까지는 산부인과의 분만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긴 한데, 이게 다른 수술에서도 적용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의사들의 업무 과중 그리고 낮은 의료수가로 중증외상센터의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겪었으니 후배들 앞에서 내 인생은 망했다,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건 해고였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중증외상센터에 대입해서 얘기하긴 했지만 결국 의료수가, 업무 과중, 특정과 쏠리면서
현상, 이런 것들이 한국 의료계의 문제점이라고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의료개혁을 시도했습니다. 2024년 2월 의료인력 확충안,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 크게 4가지 의료개혁을 목적으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정부의 발표에 의사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의대생들은 휴학을 신청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죠. 지금 많은 의대생들이 소아과나 응급의학과는 기피하고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35년에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의사협회는 인원을 한 번에 증원하는 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면서 반대했는데요. 의대 정원 증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흐지부지 됐고, 결국 정부는 내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의사협회와 정부의 대립은 일단락되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도 의사들은 필수 의료수가를 인상하고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정부의 의료개혁 자체를 전면 중단하라고 집회를 진행하면서 또 다른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기 다른 문제로 지속되어 왔는데요. 근데 이 갈등으로 결국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건 국민들이거든요. 의사들의 파업 때문에 응급진료를 받을 수 없어서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기사들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 의사협회와 대화 없이 밀어붙인 정부가 잘못이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건 의사로서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